얘기해볼 주제는요, 바로 상속입니다. 상속. 어허. 지난해 가장 화제의 드라마였죠. 재벌집 막내 아들 중에서 상속과 관련된 스토리가 나왔거든요. 장손자인 진성준 순양벤처 대표에겐 순양생명 지분 3%를, 막내 손자인 진도준 군에겐 없습니다. 드라마를 보고 많이 올라온 질문이 있는데요. 어허. 장남에게만遺産을 물려줄 수 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여쭤볼게요. 일단 유언을 통해서 장남이든 뭐 차남이든 장녀든 차녀든 한 사람을 지정해서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장을 쓰면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또 이제 공익재단에 기부해서 뭐 사회에 유익하게 쓰이게 하겠다라고 또 유언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유언도 역시 유효합니다. 어허. 제가 사실 그 한 두 달 전부터 상속 증여 양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아니, 좀 찾아보고 있었어요. 가시가 왜 관심 있어요? 앞동방 너무 건강하시고. 아니, 내가 오늘 기사에 네. 어떤 분이 어떤 가수한테 자기 전 재산을 상속하겠다. 이명웅 씨한테.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이명웅 씨한테 상속을 해주고 싶다라고 유언을 남기신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거 그 기사 때문에 조사를 들어가신 거예요? 아니요. 우리 이제 법적 상속권이 없고 이건 제가 봤을 땐 진심일 거예요. 진심일 거예요. 그냥 하신 말씀 아닌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모르는 타인에게 유언장을 쓴 거잖아요. 이거는 상속이 됩니까? 유언의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내 재산이잖아요. 내 재산을 처분하는 권리가 있는 거라서 당연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섞여도 무조건. 그렇죠. 어허. 근데 만약에 다른 상속권자가 유리분 청구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유류분이란 얘기를 했어요. 그랬네 또. 아유. 이별, 또별. 기죽이려고 또. 아유. 한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상속이 다. 유류분은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한테 몰빵을 하거나 그러면 최소한의 생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마련해 줘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유류분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유류분은 직계 비속이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속분의 2분의 1, 그다음에 직계 비속이나 나머지 3분의 1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죽어도 아들은 안 주고 얘 딸을 주겠다. 예. 내 전 재산을. 내가 유언장을 썼어. 예. 그래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죠. 유류분 권리가 당연히 보장이 됩니다. 써도 내가 예. 뭐 이거 하고 해도 호적에서 파면. 호적에서 호적에서 파면. 호주에서 수가 팔 수 있는 건 없어요. 할 수가 없죠. 그냥 말로 그냥 호주에서 판다는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팔 수 있는 건 없어요? 네. 말만 하는 거구나. 근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사전에 이미 누구한테인가는 많이 줬을 때 예를 들면 첫째가 결혼한다고 해서 이제 집을 사줬어. 증여. 근데 뭐 나머지 자식들은 아직 뭐 어리니까 그냥 준 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뭐 불공평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 상속 재산을 평가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미 준 것까지 이거를 특별 수익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준 것까지 다 포함하고 남은 것까지 해가지고 합쳐요. 그 다음에 원래는 법정 상속분이 있지만 법정 상속분에다 나눈 다음에 이미 받은 거를 빼가지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다시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미 준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30년 전에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건물을 줬는데 그때 당시 시가가 1억인데 이제 와서 따지려고 하니까 그게 100억이 됐어요. 예. 이랬을 때는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 기준이요. 현재 시가 고인 사망 당시의 시가로 아 그래요? 고인 사망 상속은 고인이 사망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 유류분과 관련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내가 적게 상속받았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걸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그리고 고인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를 반드시 하지 않으면 제소 기간을 넘겼다고 법원에서 각하를 해버립니다. 어머나. 되게 부지런해야겠어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실 때 20년 됐어요. 근데 20년 후에 알게 된 거야. 우리 오빠한테만 갔다는 거. 그러면 그건 안 그때부터 그건 안 돼요? 10년이 10년 지났잖아. 상속이 개시되고 10년이 지나면 그때는 알았다고 해도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게 그럼 되죠. 9년째 알면요. 한번 빨리 하죠. 1년 내에 빨리 해야죠. 그때 알았다면 1년 안에 너 해야 뭐 돼요. 얼마만 알았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너무 관심이 많았어요. 또 받은 게 없어요. 네. 건강만 받았어요. 사랑과 건강만 받았어요. 그게 최고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적 효력을 제대로 좀 발동하게 하려면 유언장을 되게 잘 써야 된다는 얘기 맞아요. 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언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또 하는 게 이제 자필 증서, 본인이 직접 쓰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성에 취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누구한테 얼마를 주고 얼마 주고 다 썼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멋있게 쓴다고 예를 들면 뭐 2022년 겨울 남산에서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거 효력이 없어요. 정확한 날짜를 되는구나. 적어야 그러니까 요식행위라고 해서 연원지를 쓰고 그다음에 주소까지 써야 돼요. 어디서 왔는데 주소까지 쓰고 그러니까 이런 요건들이 있기 때문에 요 형식을 다 갖추지 않으면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효력이 아예 것들은 좀 없구나.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증인도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건 다른 방식인 경우인데요. 이제 녹음에 의한 유언이 있어요. 네. 이거는 이제 유언자가 이제 유언의 취지라든가 그 성명과 연언지를 구술하면 그때 참여한 증인이 아 이게 다 정확하다라고 해서 말로 이렇게 정확합니다라고 하면 효력이 생기는 구술에 의한 유언이 있고요. 그래도 안 돼. 한 푼도 안 남아줍니다. 요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유언은 효력이 그 없습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막 돌아가셔 막 넘어가. 근데 그분은 유언을 안 했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짜고 자기가 막 써. 그러신다고요? 사례가 있죠. 그리고 아 나한테 그렇게 주신다고요? 쓰고 옆에 사람이 동조해. 너 내가 30% 떼줄게. 동조해줘. 그래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허. 실제로 그거에 대해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소송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그걸 입증이 되면 그 무효가 되는 거고요. 근데 입증하기가 어려우면 가져가는 거네요. 예, 그다음에 잘못하면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범죄로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위조될 경우에는 그분이 상속 결격이 됩니다. 맞아요. 상속을 받을 권한이 박탈되는 굉장히 큰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아예 원래 상속이었다 하더라도 제가 했던 재밌는 사건 중에 하나는 남매예요, 남매. 네. 그러니까 남동생이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는데 누나 몰래 엄마를 데리고 가서 유언장을 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누나가 알게 됐어요, 나중에. 그래서 이번에는 누나가 엄마를 몰래 데리고 가서 어허. 유언장을 또 써요. 공증 받고. 유언장은 날짜가 후순위인 게 우선하거든요. 아, 그래요? 자연스럽게 남동생이 작성한 유언은 효력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남동생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어머머. 아직은 모르지만 근데 그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단 말이에요. 네. 그게 인정이 되나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큰 분쟁이 될 여지가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치매라고 해서 유언의 효력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 유언 행위 할 당시에 이 사람의 의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치매라는 게 돌아왔다가 맞아.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치매 환자의 경우라도 정신이 온전하게 돌아왔을 때 만약에 유언을 했다면 그건 효력이 있어요. 그거는 영상을 찍어놓은 예, 그래서 보통 영상으로 많이 남겨놔서 실제로 저도 그런 소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치매 환자인데 뭐 유언장이 있다면서 막 그걸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건 치매 환자니까 그거는 의식이 없을 테니까 유언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걸 또 다 남겨놨더라고요. 와. 아, 패소하셨군요. 예, 저는 패소하는 아이고. 그러니까 치매는 무조건 유언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그렇죠. 따져봐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유언을 조작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되잖아요. 이런 예, 예. 상속권 박탈에 대한 어떤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부에 대해서 상속권 박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막 기사 많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구하라법도 사실 네. 그런 취지에서 그렇지. 이게 전 국민의 공분을 산 굉장히 유명한 사안이었죠. 네. 이게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 상속을 인정할 수 있는가. 네. 라는 문제였었는데 그 한국의 현행 민법상 법제는 네. 뭐 자식을 버리고 떠난 부모에게는 원칙적으로 완전히 상속권을 박탈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보속히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현행법으로는 진짜 드라마처럼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나서 내 돈 주시오 하는 부모는 예. 돈을 줘야 되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어허. 사실 이런 구하라 씨 사건 같은 경우는 군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병들이 순직하는 경우 그러면은 어릴 때 버리고 간 엄마가 나타나요. 순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나타나셔서 결국 그 돈을 받아가는 일이 사실 군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과거에도. 어이가 없네. 근데 부모가 살아 있는 경우에는 뭐 현재 현행법상 네, 어쩔 수 없이 네. 그 부모가 이제 권리가 있으니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는 또 사실은 소방공무원이 네. 순직한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50% 가져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법 안에서 너무 뻔뻔하게 지급을 받으신 거죠. 소방공무원이 순직을 하셨는데 32년 만에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친모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족급여를 신청해서 1억 가까운 돈을 받아가고 그다음에 매달 91만 원씩의 유족연금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이제 유족들이 제기를 해서 공무원 관련해서는 공무원연금법 법에서, 등에서 네. 개정이 돼서요. 예, 공무원에 한해서는 이제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해서는 이런
이런 급여 같은 걸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에 한해서는.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유족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친모를 상대로 해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무원의 그 자매인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매가 2살, 5살이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노점상을 하면서 두 자매를 훌륭하게 키우시는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법원에서 인정된 과거 양육비는 두 사람 합쳐서 7,7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웬일이야. 네. 그래도 그거라도 초해내게 했네요. 예, 그걸 초회냈고요. 그다음 매달 받을 수 있는 그 연금도 제한되게 제한되고. 됐어요. 아, 너무 잘했다. 잘 됐네.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님의 재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생전에 듣지를 못했다면 이 아하. 남긴 재산을 어떻게 상속받을 수 있는지가 굉장히 좀 궁금해요. 그것도 대단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이제 굉장히 또 황망하고 또 경험 없으시겠지만 보통 주민센터나 구청 가서 사망 신고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네네. 하실 때 이미 안내가 다 돼 있는 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해서 뭐예요? 첩서비.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거. 중요한 서비스예요. 거기서 이제 그 한번 물어보기만 하면 구청에서 금융 나오지, 자동차 나오지, 토지 나오지 거의 다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현금 재산이나 뭐 미술품 이런 것들은요 네. 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실제로 담당한 사안 중에서 이제 부자이신 할아버지가 딱 돌아가시니까 장례식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바로 인부들을 이끌고 할아버지 집으로 와요. 누가 자녀들이? 예, 자녀 중에 마다들이 네. 가서 인부들을 동원해가지고 CCTV를 다 부시고 어머머. 금고 자체를 그냥 가져가 버려요. 딴 형제들이 그럴까봐 미리 와가지고. 네, 그 안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뭐 무기명 채권, 달러, 금 같은 것들이 들어 있었다고. 무기명 채권? 미술품도 있고. 네. 아니,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려주는 순간 자기 무시한다. 아, 맞아요. 맞아. 내가 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여지. 끝까지 내가 쓰고 최후의 순간에 상속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분들이 꽤 그렇죠. 있더라고요. 그거는 필요하죠. 상속 분쟁 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요. 서로 유가족들끼리 내가 가장 부모님한테 효도했다고 가서 소송을 붙여요. 아. 효도를 잘하면 이제 기여분이라고 하는 가중상속분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어허. 근데 효도한 걸 어떻게 증명해요? 막 보통 부모님이랑 같이 간 뭐 여행 사진, 무슨 뭐 설날 막 세배하는 사진 막 이런 거 서로 막 내고 다 같이 씁니다. 이게 그리고 가시지. 보통 증인 신청을 이모나 고모들한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맞습니다. 네, 이모나 고모,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한테 많이 증인 신청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랑과 전쟁을 통해. 사랑과 전쟁 그 법정에 이모 고모 엄청 써요 증인으로. 바이블이야, 바이블. 우리 뭐 자매 프로그램이네. 진짜 중요한 거 요즘에 문제되는 거 변호사님들 재혼 가정이 워낙 많잖아요. 그럼 재혼을 하면서 아이들을 친양자로 입양을 해요. 네, 그거 문제 굉장히 많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고 해서 재혼을 하면서 그 아빠 밑으로 아예 친양자 입양이라고 해서 친자와 동일하게 가족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 재혼 부부들이 얼마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거든요. 근데 친양자는 파양이 안 돼요. 파양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 두 사람 간의 동의가 있어도 파양이 안 돼요. 어머머머. 그럼 그 이혼한 그 새아빠 재산 또 물려받을 수 있어요? 예, 예, 상속권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억울하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법률로는 한 번으로 족하다. 명언이다. 재혼을 안 권하시네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러니까 법률론의 효과가 상속이잖아요. 우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특히 자녀가 있는 재혼인 경우는 족보가 꼬여요. 족보가 꼬인다는 거는 상속권의 분쟁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률로는 한 번으로 하는 게 정말 중요한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삶의 자세. 아니, 그나저나 난 아까부터 진짜 궁금한 게 있었어. 입에 근질근질 했는데 만약에 피상속인이 빚이 있어요. 이 빚도 상속이 되는지 상속이 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빚을 물려받느냐? 네네. 또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상속하면 받을 것만 생각하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걸 먼저 따져봐야 돼요. 채무가 더 많아. 그럼 상속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속을 포기를 하던가 아, 포기하면은 빚을 안 갚아도 돼. 포기하면은 내가 그쵸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니까 적극 재산, 소극 재산 모두 받지 않겠다. 그 쉽게 생각해서 포기하시잖아요, 그냥. 네. 근데 포기할 때 문제는 조심해야 뭐냐면 되죠. 상속 순위에 따라서 빚을 넘어가요. 그래서 가끔은 내가 포기했는데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잘 알면 상관이 없는데
법을 대부분 몰라가지고 모르지. 어린 나이에 이미 신용불량자가 된. 어머머머. 실제로 그래서 제가 판사 시절에 그 아이들을 상대로 소송이 들어온 것들을 꽤 많이 봤어요. 어이구.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상속 1순위나 이런 중에서 한 사람이 한정 승인하면 돼요. 한정 승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내가 빚을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상속받은 게 없다, 그럼 빚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야 이제 더 밑으로 안 내려고 거기서 끝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 좀 중요한 팁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명보험을 좀 가입하는 거를 좀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완전 망해서 빚밖에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명보험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그 자식들한테 그 생명보험금은 그대로 가고요. 그 빚이 있더라도 거기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왜 외국에 그런 사례 있잖아요. 그 사람 뭐 자식 다 필요 없고 내 반려견, 맞아, 맞아. 내 반려묘에게 그거 사랑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과 반려견이나 전쟁은 반려묘는 물건 우리나라 현행법상에는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이 안 되더라고요. 외국에는 되잖아. 네. 실제로 여기서 강아지한테 상속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는 결국에 강아지를 권리 의무의 주체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런 입법적인 선택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외국의 경우에는 뭐 멸종위기 조류라든지 심지어 빙하 같은 그런 물건에도 인격을 부여를 하고 있어요. 빙하? 네네. 대박이다. 얼음이요? 네, 빙하. 얼음이라고 폄하하지 마세요. 내 반려 빙하에 절대 비하지 마. 안 먹게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계속 냉동실에 넣어놔.